처음엔 그 애가 너무 꼴 보기 싫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 소미를 봤을 때 속으로 했던 그 말. 아이고, 우리 아들이 무슨 여자를 이렇게 데려왔나. 키는 작지, 목소리는 크지, 눈빛은 날카롭지. 시어머니 눈치 하나 안 보고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그 당찬 모습이 솔직히 미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질서, 그 애는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렸거든요.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 며느리는 자꾸만 내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싸움은 매일같이 일어났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내가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윤정자입니다. 올해 68, 아들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습니다. 36, 이제 그만 장가 보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참이었으니까요. 엄마, 소미 씨 소개할게.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올게. 그날 나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며느리감이 어떤 애인지, 얼마나 공손한지, 우리 집안 살림을 이어받을 만한지 기대가 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내 얼굴은 굳었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작았고 화장이 진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너무 강했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그 목소리에 겸손함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한솜이에요. 민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고? 뭘 많이 들었다는 거야? 혹시 나한테 대한 험담을 들었나? 속으로 불안이 커졌습니다. 식사 자리는 더 답답했습니다. 갈비찜을 먹으면서 소미는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간을 좀 약하게 하는 게 건강에 좋대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해요. 뭐, 내 음식이 짜다고?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입맛이 다 그런가 보네. 하지만 속으로는 끓어올랐습니다. 결혼 후 소미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외동아들이고 우리 집이 넓으니까 같이 살자고 했거든요. 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옆에 두고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생각과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미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내가 30년 넘게 쓰던 냄비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 냄비 좀. 코팅이 다 벗겨졌네요. 새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냄비가 얼마나 귀한 건데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아들 이유식도 이걸로 끓이고 명절 음식도 이걸로 만들었는데 이 냄비 멀쩡해. 아직도 쓸만해.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나는 알았어요. 고집 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 후로도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소미는 아침마다 나한테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처음엔 며느리가 효심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요리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회사 가야 하잖아. 괜찮아요. 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쉬라고? 나한테 쉬라고? 평생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쉬라고?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내 역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 음식은 짜증나.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소미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소미가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 나는 아들한테조차 섭섭했습니다. 내 엄마 편은 안 들고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된 여자 편을 들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소미가 커피 2잔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하세요. 요즘 제가 다니는 카페 거예요. 여기 딸기 케이크도 사왔어요. 나는 멍하니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돈 아껴야지. 괜찮아요, 어머님. 가끔 이런 거 드셔야죠. 가끔 이런 거? 나는 평생 이런 걸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카페 간다고 할 때도 나는 그게 무슨 돈 낭비냐며 혀를 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며느리가 내 앞에 커피를 갖다 놓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고맙다기보다는 간섭받는 느낌? 그래, 고맙다. 나는 짧게 말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너무 달았어요. 나는 설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후로도 소미는 자꾸만 뭔가를 사왔습니다. 새 슬리퍼, 예쁜 손수건, 보습 크림. 매번 어머님, 이거 써보세요라며 내 방에 놓고 갔어요. 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불쌍해 보여서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세련되지 못한 시어머니를 동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소미가 또 뭔가를 들고 왔을 때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사와.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잘났다고 자꾸 사주면 내가 초라해 보이잖아. 소미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좋아하실까봐. 좋아해? 내가 언제 좋다고 했어? 나는 돌아서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소미가 한참 동안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소미는 더 이상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인사만 하고 저녁에도 밥상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눈치를 보며 우리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더 완강해졌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예의가 없어. 내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소미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모른다고? 내가 모른다고? 나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없이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는데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며느리 편만 들다니. 그 무렵 친구 옥순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자야, 요가 같이 다니자.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가르쳐준대. 무슨 요가? 나이 먹고 무슨 요가야? 아이고, 그러지 말고. 건강도 좋아진대. 우리 나이에 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나는 거절했습니다. 요가? 그런 거 할 시간에 집안일이나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일주일 후 소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가 다녀보시는 게 어때요? 제 친구 엄마도 다니시는데 허리 아픈 게 많이 나아졌대요. 제가 등록 도와드릴게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옥순이한테 들었나? 아니면 내가 늙어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난 안 가. 그런데 가서 뭐 해? 시간 낭비야. 소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소미가 실망한 표정을. 그리고 그게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며느리한테 거칠게 구는 걸까? 사실 소미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친구들 며느리 중에 이런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 하지만 나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며느리가 옳다는 걸. 그래서 나는 더 버텼습니다. 더 냉랭하게 굴었습니다. 그게 내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우리 집에 봄이 왔고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소미가 현관에 내 신발을 새로 놓아뒀습니다. 낡은 슬리퍼 대신 발이 편한 새 샌들이었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발 편하실 것 같아서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드릴게요. 나는 그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발에 딱 맞았어요. 푹신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고 나갔을 뿐이에요. 며칠 후 소미가 또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에 피부과 검진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저도 피부 관리 받으러 가는 김에.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너나 가. 어머님, 얼굴에 점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 내 얼굴에 있는 점을 이제 와서 왜? 그게 뭐 대수야.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소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이 되자 아침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한 번만 같이 가봐요. 저 혼자 가기 좀 무서워서요. 무섭다고? 피부과가 뭐가 무섭다고? 하지만 며느리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생전 처음으로 피부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점이 좀 크긴 하지만 괜찮아 보여요. 그래도 레이저로 빼는 게 좋겠어요. 간단해요. 레이저? 나는 긴장했습니다. 아프지 않을까? 흉이 나면 어떡하지? 소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시술은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끝나고 거울을 보니 점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좀 더 깨끗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카페 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데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조용하고 예뻤습니다. 소미가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 마셨어요. 이번엔 설탕이 안 들어가서 쓴맛이 났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맛있어요? 응, 괜찮네. 소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내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여름에 다 같이 일본 가자. 소미가 오사카 괜찮다던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가. 너희끼리 가. 왜요? 엄마도 한번 나가보시면 좋잖아요. 난 비행기도 무섭고 외국어도 못해. 그런데 가서 뭐 해? 소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나는 완강했습니다. 난 관심 없어. 사실은요. 무서웠어요. 낯선 곳에 가는 게, 그리고 며느리한테 신세 지는 게 내가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소미와 민수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는 왜 저렇게 고집이세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소미야, 엄마는 원래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뭘 해드려도 거절만 하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나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소미도 평소처럼 밥을 차렸고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깼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손발이 저렸어요. 나는 민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문이 열리고 민수가 놀라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가슴이 너무 아파.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소미야, 119 불러. 그 후로 기억이 흐릿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병원 복도의 하얀 불빛,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 협심증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해봐야 해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소미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안하다. 한밤중에 소란 피워서. 무슨 말씀을. 어머님, 앞으로 병원 정기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제가 예약 다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소미는 변했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약을 챙겨주고,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식단까지 신경 써서 요리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등심구이 해드릴게요. 단백질 섭취하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가 지금이라도 다녀보시는 거 어때요? 친구분이랑 같이 다니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옥순이한테 전화했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정자야. 드디어 마음 먹었구나. 요가 첫날 나는 어색했습니다. 몸도 뻣뻣했고 동작도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줬고 옥순이가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정자야, 잘하고 있어. 나도 처음엔 저랬어. 집에 돌아오니 소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떠셨어요? 응, 괜찮더라. 다음 주에도 갈 거야. 소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미가 사다 준 보습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고 커피도 자주 마셨습니다. 미용실에도 갔어요.
머리를 파마하고 왔더니 옥순이가 놀랐습니다. 아이고, 정자야. 너 완전 젊어졌다.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5년 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슬그머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소미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됐지? 소미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미안해.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받기만 하고. 소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몰라서.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뭘 해드려도 거절하시고 제 음식도 안 드시고. 아니야, 싫어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내가 평생 해오던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더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소미가 왜 그렇게 나를 챙겼는지. 그게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고맙다, 소미야.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만 살았을 거야. 소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소미와 함께 부엌에 섰어요. 소미는 샐러드를 만들고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하지만 함께요. 어머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만들어 볼까? 좋아요. 요가도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는 몸도 많이 유연해졌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윤정자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고급반으로 올라가셔도 되겠어요. 옥순이가 놀라워했습니다. 정자야, 너 요새 완전 딴 사람 같아. 얼굴에서 광이 나.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씩 다니기 시작했어요. 파마도 하고 염색도 했습니다. 소미가 예약을 잡아줬어요. 어머님, 이번엔 좀 더 밝은 색으로 해보는 게 어때요? 그래도 될까? 내 나이에. 어머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나온 내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5년 전에 나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일에 작은 파티 해드려도 될까요? 내 생일. 나는 평생 생일을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 생일은 챙겨도 내 생일은 그냥 평범한 날처럼 지나갔거든요. 파티. 그런 거 안 해도 돼. 괜히 돈 쓰고. 어머님, 제발요.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초대하고 손주들도 오고. 손주들. 민수 동생네 아이들 말하는 건가? 결국 나는 허락했습니다. 생일 당일 집이 온통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풍선, 꽃, 그리고 케이크. 옥순이와 동네 친구들이 왔어요. 아이고, 정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 동생 가족도 왔고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소미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초가 켜져 있었어요. 어머님, 소원 빌고 불 끄세요.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생일을 축하해 주다니.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식사 후 소미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즐거우셨어요? 응, 너무 좋았어. 고맙다, 소미야. 소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나는 소미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가 와서 내가 사람 대접받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나를 위해 살아본 적 없이 아들 위해, 가족 위해만 살았던 내가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소미도 울었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우리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주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따라 울었어요. 그날 밤 나는 부엌에 갔습니다. 그리고 찬장 깊숙이 있던 그 오래된 냄비를 꺼냈어요. 30년 넘게 사용했던 냄비. 친정어머니가 사주신 냄비. 나는 그걸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미가 사준 새 냄비를 꺼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냄비. 다음 날 아침, 소미가 부엌에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님, 냄비,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내가 사준 거 쓰기로 했어. 이게 더 좋더라. 소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침 햇살보다 더 밝았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소미는 계란을 부치고 나는 새 냄비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냄비는 생각보다 훨씬 편했어요. 잘 눌러붙지도 않고 무게도 가벼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백화점 갈까요? 어머님 옷 좀 사드리고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래, 가자. 나도 예쁜 옷 입고 싶다. 소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어보고 편한 바지를 골랐어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 잘 어울려요. 꼭 사세요.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새로운 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다시 태어난 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소미에게 물었습니다. 소미야, 우리 다음 달에 일본 갈까?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여행. 소미가 깜짝 놀라 나를 봤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응, 가보고 싶어. 너랑 민수랑 같이. 소미가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것들을 했어요. 카페에 가고, 요가를 하고, 피부 관리를 받고,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소미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소미야, 네, 어머님. 사랑한다. 소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새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저녁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걸. 며느리 덕분에 나는 68살에 다시 태어났습니다.